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선 사실상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성을 주고받은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협상팀의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약속 없이 헤어졌다는 건데요.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안철수와 오세훈 측이 단일화를 위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협상 과정도 순탄치 않았고 협상 진행되던 방에선 고성이 흘러나왔고 양측 협상단 역시 고성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고요. 토론의 횟수, 토론 방식, 여론조사 방식, 이에 일부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 협상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단일 후보 확정 시점인 19일까지 약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양측은 협상을 최대한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철수 씨 고집 어마어마한 거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철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안철수랑은 처음이지,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국정농단 세력 아웃, 우리는 문재인 보유국이다, 백신 주사기 개발 박영선 보유국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여기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열린민주당 김진애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튼 내부에서는 토론의 몇 차례가 답이냐, 왜 말을 함부로 하냐, 이런 식으로 거친 언사에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안철수 씨 토론에만 나오면 이상한 모습으로 역대급 흑역사를 남기는 사람 아닙니까? 당연히 토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금태섭 씨와 단일화 과정에서도 얼마나 잡음이 심했습니까? 별 기대도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찰스맛이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세훈 씨나 안철수 씨나 이런 뻔뻔한 행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단순한 정치적 호불호가 아니라 이들의 행동을 보면 뭐라 말이 안 나올 지경이죠. 최근 고민정 의원은 안철수 씨와 그 캠프를 향해 시장놀이에 빠졌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승진 약속하고 다니는 걸 보니 본인을 후보가 아닌 시장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3등 전문가로 머물렀던 지난 선거들을 돌아보라고 제대로 뼈를 때리기도 했죠. 다음 소식인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오마이뉴스와의 아주 중요한 인터뷰를 해서 이거를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만난 언론사주 조중동뿐만이 아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역사의 큰 일을 마치고 지금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사실상 많은 시민들이 대권에 나오면 안 되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검찰개혁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이후에 모두가 꺼려온 후임 자리를 맡은 추미애 전 장관은 처음부터 윤석열과 정면으로 부딪혔죠. 여러 가지 엄포를 동원해서 윤석열은 현재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1위로 등극했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이 없는데요. 아무튼 오마이뉴스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인터뷰를 한 겁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해보면 이해찬 전 대표님이 19년 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단수 추천을 했고 열흘 가까이 고민했다고 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개혁에 저항하는 걸 봤을 때 이해찬 전 대표가 추미애 전 장관에게 추미애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 고심이 담겨있기도 하고요. 장관 시절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윤석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은 애초에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납득하긴 어렵지만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뭐 그 자체는 존중하는데 법원의 두 번째 결정은 지나친 해석이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해서도 윤석열이 스스로 정치 무대에 뛰어든 걸 봤을 때 여러 이야기들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죠. 추윤 갈등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검찰개혁으로 지지율을 까먹은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고요. 현실에는 황시목 검사 같은 사람이 없기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그 집단 내에서도 작동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외국에선 수사 기소 분리가 돼 있는데 우리 검찰도 직접 수사권을 내려놓고 수사지휘권을 통한 간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수사권 박탈이 아니라는 겁니다. 속도 조절 논란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천천히 하라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수사 기소 분리는 준비가 필요하기에 준비를 잘 하면서 차질 없이 하라는 뜻이라고 주장했고요. 이문정 검사 배제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이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 이건 감찰 사안인데 대검에서 인권감독관에게 보내버렸죠. 이 또한 징계 청구 사유에도 포함이 됐는데 대검 차장이 징계위에 와서 증언을 해야 하는데 거부해서 징계 의결서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박범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겸임 발령을 내고 수사권을 주니까 또 방해하려고 이걸 대검 감찰 상과에 보내버리고 1만 쪽 가까운 분량을 조사한 임은정 검사는 배제하고 딸랑 3일간 기록을 본 감찰 과장이 터무니없이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런 걸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엄프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박범계 장관이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언론은 임은정 검사에게 친정보검사란 딱지를 붙이기도 했고 검찰 내에서도 사실상 왕따 취급을 받는데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임은정 검사가 감찰 적임자로 받고 능력을 보고 우수한 여성 검사들과 동시에 발탁을 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석열 취임 이후 검사 동일체화가 더 심해진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의 신뢰 실추는 특수부 검사들이 다 만든 거고 사실상 윤석열 패거리들이 대부분이죠. 96만원 불기소 세트 같은 얘기들이 나온 것도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가 심하다. 일종의 조폭 논리이고 윤석열 사단이라는 걸 봤을 때에도 무슨 라인은 들어봤어도 저런 사단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들은 말로만 줄사표 얘기하지 실제로 사표 내고 나가지도 않는 점도 제대로 뼈를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에 저항하고 뻔뻔하게 헌법 가치 유린 법치 파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정치 검사의 등장은 군인보다 더 심한 이유는 총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나와서 헌법 가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그렇게 윤석열은 마지막 정치 검사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기획 사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윤석열의 지금 행보를 봤을 때 언론사주를 조중동만 만난 게 아니라 매우 많이 만나고 다닌 것으로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또한 윤석열 조중동 사주 만나고 다니더니 조중동 포함 기레기들 기사 보면 손발이 오그라들더라. 장모나 부인 김건희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왜 만나냐? 그러면서 수사를 공정하게 하겠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인터뷰 2편도 있지만 이 인터뷰 2편은 다음 영상을 통해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것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두 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해선 결코 잊어선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두 분이 이렇게까지 큰 희생을 감수할 걸 몰랐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법무부 장관직을 맡은 그 두 분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이 많은 빚을 졌다 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간략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